안녕하세요.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장기요양기관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목에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일단은 이 교육은 케어스토리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계신 보호자분들에 대한 교육입니다. 물론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계신 전국의 누구라도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현재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계신 어르신의 보호자시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내용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 만약에 어르신께서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계신 어르신의 보호자라면은 반드시 이 영상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제목을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계신 어르신의 보호자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로 잡았습니다. 자, 그럼 본론의 내용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 장기요양기관 이용하고 계실 때, 즉 처음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할 때에도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이렇게 받아보셨죠. 받아보시는데 거기에 장기요양기관에서 서명해주세요 해가지고 서명해서 이제 리턴해서 받는 그 문서죠.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 그런데 아마도 전국의 어떤 보호자분도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가 뭐지? 라는 설명을 정확하게 받아보신 분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가 무엇이고 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호자분들을 대상으로 교육해드리는 거예요. 먼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하는데,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라는 것은요, 장기요양기관에서 어르신의 건강 상태 등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판단해가지고 제공하고자 하는 장기요양 서비스 내역을 작성한 문서가 바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어르신께서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시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장기요양기관에서 어르신의 건강 상태나 여러 가지 심리 상태나 또 신체 상태나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이 어르신께는 어떠한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하겠구나 라고 우리 기관에서 이 어르신께 제공해 드릴 장기요양 서비스 내역을 미리 제공하기 전에 계획해본 문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기요양급여 계획서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죠. 예를 들면 이동도움 해가지고 필요시 뭐 이렇게 표현된 거 보셨을 거예요. 또 머리 감기기 뭐 주 1회라든지 또 목욕 주 1회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가. 자, 그런데 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받아보신 것과 동시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호자분들께 또 드린 문서가 있죠. 바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는 뭐고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는 뭐냐? 그것은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는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실 때에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할 서비스에 대한 계획을 한 거고,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어르신께 장기요양 등급을 인정해 드릴 때에 장기요양 등급 그 인정 조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르신께 필요하다고 조사한 장기요양 서비스 내역서입니다. 즉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 어르신께는 이러이러한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라고 만들어 놓은 문서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대부분 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작성해 놓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어르신을 장기간 동안 돌봐드리지는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짧은 시간에 어르신께 필요한 장기요양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있는 그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께 장기적으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이 장기요양 기관에서 작성한 이 계획서가 사실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보다도
더 정확하고 면밀하면서 또 현실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호자분들께서는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지만 않았다면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보다 더 정확하고 면밀하고 현실적일 수 있지만 장기요양기관에서 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 법령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도 보호자분들께서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에 보면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제시한 장기요양 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나오죠. 건강보험공단에서 작성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고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그 내용을 공단에까지 통보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문서로 이렇게 법에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르신께서 치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급자 어르신의 동의보다는 지금 현재 보호자분들의 동의를 받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시작하기 전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라고 의무적으로 못 박아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의 즉 장기요양 서비스의 제공 중에 어르신의 심신의 기능 상태, 어르신의 욕구 및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영해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다시 작성하고 또 한 번 더 수급자 어르신의 보호자분의 동의를 받아서 그 내용을 또 공단에다 통보하도록 법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법을 해놓으면 우리가 생각이 좀 들죠.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해서 이 내역서를 보호자분께 동의까지 받아서 동의받은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까지 통보해야 되는 이러한 단계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계를 두고 있는 법의 내용 정도로 봤을 때 급여 제공 계획서 굉장히 중요한 문서거든요. 자, 그럼 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가 왜 중요한가? 그 중요한 이유를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장기요양기관에서 어르신께 제공해드릴 장기요양 서비스가 있죠. 그 서비스 내역인데 보호자분들께서요.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고 이 급여 제공 계획서 내의 서비스 외에 또 추가적인 서비스도 요청하지 않으면요. 급여 제공 계획서에 작성된 서비스 내역대로 기관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설명드렸는데 장기요양 급여 제공 계획서는 장기요양 기관에서 어르신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전에 이렇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계획을 해놓은 문서거든요. 이 문서를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서 건강보험공단에까지 적용하는데 보호자분의 동의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해 드릴 테니 보호자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본 거거든요. 그에 대해서 보호자분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서명하셨다면 동의를 하신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동도움 필요시 10분 이렇게 급여 제공 계획서에 되어 있다고 하면요. 어르신께 이동도움이 필요할 때 제공하거나 또는 10분 정도 제공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보호자분들이 급여 제공 계획서에 서명하셨다면 동의하신 내용이 된다는 거죠. 또한 급여 제공 계획서는 아까 얘기했죠. 기본적으로 공단에서 받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의 서비스 내역을 바탕으로 장기요양 기관에서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자분들께서는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의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해서 어르신께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생각해 본 다음에 장기요양 기관에서 급여 제공 계획서에 대한 동의 서명을 요구받았을 때에 어르신께 추가적으로 필요한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해서 서비스 내용과 시간이나 횟수를 장기요양 기관에 요청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즉 어르신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그 기본 계획이 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더군다나 보호자분들께서 아시는 우리 어르신께 필요한 서비스가 있는데 그 서비스에 대해서 그냥 다 전부 다 장기요양기관에다 맡겨버리는 이런 상황이냐, 아니면 장기요양기관에서 어르신께 제공해드릴 서비스 내역 계획서를 보호자분께서 확인해 보시고, 우리 어머니께는, 우리 아버지께는 이러이러한 서비스가 더 추가적으로 제공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장기요양기관에 요청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급여 제공 계획서에 서명과 동의를 하시기 전에 사전에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의 서비스 내역을 충분히 확인해 보시고, 장기요양기관에서 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해서 서명 동의를 받을 때에 미리 생각해 두신 서비스 내역들이 다 들어있는지를 확인해 보신 후에 서명과 동의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장기요양 급여 제공 계획서의 내용을요, 꼼꼼히 살펴보지 않고 동의 서명만 하게 되면요, 해당 서비스 내용이 어르신께 적합한 것인지 아닌지를 보호자분께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장기요양기관에서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보호자분들께서는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장기요양 급여 제공 계획서는 이용하고 계신 장기요양기관에서 어르신께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 내역이기 때문에 기관에서 작성한 장기요양 급여 제공 계획서만 봐도요, 어르신께 필요한 전반적인 서비스 내역을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보호자분들께서는 꼭 인식하고 계셔야만 돼요. 이를 통해서 장기요양기관의 어르신 관리 역량도 예측해 볼 수 있거든요. 또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에 명기되어 있는 서비스와 관련해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요, 기관 측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자료도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급여 제공 계획서는 이미 법에서 장기요양기관에서 작성해서 보호자 서명 동의 받고 공단에까지 제출해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장기요양 급여 제공 계획서에 서비스가 있는데 그 서비스 내역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이 서비스를 충실하게 잘 제공했다면은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요양 급여 제공 계획서에 누락된 서비스는 없는지 보호자분께서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만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동도움이 필요시 15분으로 계획서에 작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르신께서 스스로 이동하다 발생한 낙상사고예요. 그러면 장기요양 급여 제공 계획서에는 이동도움을 필요할 때, 그리고 하루에 15분 제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께서 스스로 이동할 때에 이동도움이 없었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 계획을 기관 측에서 세웠지만 이를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사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요양 급여 제공 계획서의 내용 매우 중요하다는 거 보호자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짧게 장기요양 급여 제공 계획서에 대해서 보호자분들께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기로 하고요. 이 장기요양 급여 제공 계획서, 장기요양 기관에서 어르신께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제공해드릴 서비스 내역들을 계획한 문서이기 때문에 보호자분들께서는요,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 제공 계획서,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추가하고 싶은 서비스가 있다면은 기관에도 꼭 요청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 어떠한 장기요양 서비스가 제공되기로 계획되어져 있는지도 읽어보시고 숙지해 두셔야만 하겠죠. 그것이 바로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보호자 여러분들의 의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